미국 국무부가 2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방산업체와 외국 정부 간 직거래를 통한 무기 판매는 올해 1,57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519억 달러에서 809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2023 회계연도 미국의 총 무기 수출액은 2,385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이며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단락 보고서. 무기 이전과 국방거래는 지역 및 세계 안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미국 외교 정책 도구입니다. 많은 나토 국가들이 광범위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무기를 추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기 수출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는 지난해 미국의 최대 무기 구매국 중 하나입니다. 독일, 체코, 불가리아, 노르웨이 등 다른 나토 회원국들도 미국으로부터 전투 헬리콥터, 대공 미사일, 보병 전투 차량을 구입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도 워싱턴과 여러 건의 주요 무기 구매에 서명했습니다. 2023년 승인된 판매에는 폴란드에 대한 100억 달러 규모의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독일에 대한 29억 달러 규모의 AIM-120 C8 고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고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록히드 마틴은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만들고 이전에는 레이시온이었던 RTX가 고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만듭니다. 노르웨이의 RTX와 콩스베르그가 고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생산합니다. 록히드 마틴과 일반 역학은 수십만 개의 포탄, 수백 개의 패트리어트 요격기에 대한 기존 주문과 장갑차 주문의 증가로 인해 다음 분기에 실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업과 직접 협상하는 것과 미국 대사관에서 국방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것인데 둘 다 정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무기 수출 시장에서 미국의 주요 균형추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주력하는 가운데 미국의 무기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스크바의 무기 수출 산업은 2010년대 초반 인도와 중국과의 경쟁과 서방의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러시아 군용 장비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이 발생한 후 미국과 동맹국은 모스크바에 추가 제재를 가해 국가가 무기를 제조하고 파트너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일부 첨단 기술 부품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의 방위 산업은 또한 해외에 무기를 판매하는 대신 전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자원을 집중해야 하며, 모스크바의 무기가 전장에서 파괴되고 손상되는 이미지는 일부 고객에게 러시아의 오랜 고객이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무기의 품질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AFP 통신은 오르반 총리가 프랑스 주간지 르푸앙과 인터뷰한 내용을 인용해 최근 유럽 전역 농민들의 시위를 보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여부에 관계없이 유럽의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농민들은 생산비 상승과 환경 규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곡물과 닭고기와의 불공정 경쟁에 분노해 왔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긴밀한 관계는 유럽 경제, 특히 농업 부문에 거대하고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키예프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한 후에도 여전히 크렘린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유일한 지도자는 부다페스트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블록의 지원 패키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완화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헝가리는 해당 금액을 보낼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보장된다면 유럽연합 솔루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동시에 연간 결정은 이번과 동일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합니다. 합의 블록 전체의 합의. 오르반 총리는 키예프에 대한 유럽연합의 500억 유로 지원을 4년 동안 거부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는 2월 1일 유럽연합이 정상회담 임시 정상회의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헝가리의 반대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자격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다른 26개 회원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지만, 헝가리는 유럽연합에서 홀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신문은 지난 주말 유럽연합과 헝가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헝가리의 경제적 약점을 분명히 겨냥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이 헝가리가 동유럽 국가의 유럽연합의 요청에 따라 개혁을 시행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파이낸셜 타임스가 인용한 유럽연합이 관리들의 초안 문서를 언급하면서 그 문서의 진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나는 브뤼셀을 잘 알고 있다며 그들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르반 총리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에도 도널드 트럼프가 여전히 미국 대통령이라면 유럽에서 더 이상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오르반 총리는 평화는 하나의 이름, 즉 도널드 트럼프를 부른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홍해 선박 피습을 중심으로 중동 전역이 불길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과 파키스탄은 이번 발사 이후 서로에게 평화의 올리브 가지를 뻗었다. 서로의 영토에 미사일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잘릴 아바스 질라니 파키스탄 외무장관 대행과 이란 외무장관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는 양측이 이달 중순 국경 지역의 긴장 속에서 공통점을 찾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란과 파키스탄 당국자들도 최근처럼 긴장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국이 믿을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존중을 천명하고 양국 안보협력 확대도 검토했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도 조만간 파키스탄을 방문해 양국 관계 정상화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란과 파키스탄은 긴장된 관계의 역사를 경험해왔습니다. 이란과 파키스탄이 국제사회의 개입 없이 적극적으로 서로에게 평화의 가지를 뻗는 발전은 관측자들에게 안도의 한숨을 쉬게 했습니다. 중동 전역의 갈등의 불길을 부채질합니다. 파키스탄과 이란은 중동 전역과 그 너머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이웃 국가들 사이에 전례 없는 적대감이 고조되면서 서로의 영토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는 한쪽에는 파키스탄의 발루치스탄주, 다른 한쪽에는 이란의 시스탄과 발루체스탄주를 두고 약 900km에 달하는 불안정한 국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국경을 따라 불안정한 발로우 지역에서 오랫동안 반군과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가 분리주의적이라는 점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 상대방의 영토에서 반군을 공격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파키스탄 당국에 따르면 급격하게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에서 이슬람아바드의 반격은 이란이 파키스탄의 발루치스탄 지역을 공격해 어린이 2명과 어린이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1월 15일에 시작됐습니다. 이란은 파키스탄 땅에 있는 이란 테러리스트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파키스탄 시민은 표적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격은 파키스탄 내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파키스탄은 이번 공격을 국제법과 파키스탄과 이란 양국 관계의 정신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